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 가야도장의 이선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학기 활동을 맞이해서 한민족과 증산도 책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페이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책 제목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과 증산도를 이제 활용하기 이전에 이 책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왜 하필이면 이 책의 제목을 한민족과 증산도라고 지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고대사와 근대사를 이끌어온 숨겨진 주역들과 주인공이 바로 한민족과 증산도이다. 우리가 지금 역사 분쟁의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만 년 역사를 이끌어왔던 주인공들과 주역들이 뒤바뀌어 있다는 것이고,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각국의 나라들이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역사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 군사력이 강하고 외교력이 뛰어나고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주는 이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들이 바로 역사의 승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G2라고 하죠. 그래서 그룹 오브 2라고 해서 이 세계의 안보와 경제적인 이슈들 그리고 국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두 나라가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럼 이 두 나라가 쓰고 있는 역사의 페이지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세계의 교과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 작은 한반도조차도 반토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색칠된 저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영토였을지언정 한반도가 중국 한나라 시대 때 이 식민지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이런 왜곡된 역사를 다수의 교과서들 속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한사군이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 조작극의 폐해인데요. 한반도 북부에 한무제가 사군을 설치했다라는 것을 한민족의 역사의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역사의 첫 페이지는 바로 식민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서양 사학계에 한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동북아 역사재단과 그리고 하버드대가 합작을 해서 10억 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을 지원을 해서 얼리 코리아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만든 내용을 보면요, 이 한사군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고대사 속의 한사군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2100년 전에 한국인은 한나라의 식민지 백성이었고 한사군은 한강 북쪽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대사라고 하면은 응당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단군 조선, 고조선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책에서는 고조선은 버리고 이 한사군을 우리 역사의 첫 페이지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와 문헌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본래 국호를 사용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이 국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물들이 바로 문헌이나 유물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의도적으로 천자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국호의 명칭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짐승이라든지 혹은 더럽다라는 의미로 별칭을 써서 존재 자체를 부정해놓고, 그리고 야만적이고 혐오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청소년 시절에 우리 이름도 많이 부르지만 별칭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별명이 뭐였냐면 사스였어요. 그래서 그게 전염병 이름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메르스야 뭐하니, 지카 안녕,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왜 아직도 사스라고 불리는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를 지금 떠올리면은 조금 안 씻거나 조금 더러워서 저런 별명이 붙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이 지나서야 생각을 해봤어도 그 아이를 떠올리면은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후대 민족들이 한민족을 떠올리고 우리나라를 떠올렸을 때 바로 이런 더러운 짐승부족, 이런 식의 이미지로 매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 한사군과
똑같은 논리로 임나 1본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남부를 다스렸다는 내용인데요.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였던 적이 없던 거죠. 이 피자 조각 자르듯이 중국과 일본이 반토막씩 나눠 가졌다는 얘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본이라는 국가를 사용하기도 전에 임나 1본부라고 하는 이 관청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일본 교과서 내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이 현대 문화의 기반이 되는 역사의 종통은 과연 어디로 넘어왔느냐? 이 고조선과 사국시대를 이어주는 또 하나의 잊혀진 고리가 바로 북부여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북부여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탄생 배경에서도 잊혀진 또 하나의 고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배달국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군 신화 속에 웅녀라든지 곰이 사람으로 변해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단군이다. 그렇다면 이 신화 속에서 나오는 웅녀가 결혼을 한 사람은 누구냐? 현장에서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모를 것 같지만 80%가 넘는 아이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바로 환웅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환웅은 누구냐라고 물으면 가장 최악의 답변은 뭐냐면 곰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웅자가 들어가니까 단순하게 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웅녀가 그렇게 열심히 동굴에서 수행을 해서 사람이 됐는데 또다시 곰이랑 결혼을 하고 싶겠냐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곰도 알고 있고 뭐 곰이 실제로 짐승이 아니라 웅족과 호족을 말하는 부족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아이도 있지만 이런 역사의 단편적인 사실들만 익히 알고 있을 뿐이고 이것들이 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잘 아는 아이들은 환웅을 이 신의 아들이다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조선을 통치했던 분을 단군이라 하고 이 배달국을 통치했던 분을 환웅이라고 한다. 2096년이라는 기간 동안 존속이 됐는데 고조선이 이 2096년을 한 사람이 다스렸으면 그것은 신화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47분의 47대의 단군께서 이 고조선을 통치왔고 18분의 환웅께서 이 배달국을 다스려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이 역사의 연결고리들을 짚어주면 그제서야 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첫 국가인 이 배달국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 배달국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배달국이 인류 역사 문화의 종통을 계승을 했고 인류 원형 문화의 발전사와 실체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최초의 나라 환국에서부터 배달국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요. 서자 환웅이 사기천하하야 탐구 인세언을 생략하고 내수 천부인 삼계하사 견왕이지 하시니라. 이 서자부의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어서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했는데 이 뜻을 환인께서 아시고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터를 둘러보시고는 이 태백산에 아들이 이 환웅에게 천부와 인 세 개를 내려보내 주어서 이곳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내용이 판당국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만 해도 이 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뜻 아무에게나 내주는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도장은 본인이 가장 믿는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를 할 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장을 줬다는 것은 후계자 혹은 대리인으로 내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이 도장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천부,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의 입법인 천부를 전수받았다는 것은 환국의 종통을 모두 계승하는 말하자면 적통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7,000년 전에 이런 왕의 직권을 상징을 하는 도장이 실제로 있었냐, 인문화가 있었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이 홍산 문명의
남한기 유적에서 옥 인장이 발견이 되면서 인류 모체 문화의 정통이 바로 환국에서 배달국으로 넘어왔다는 것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한기 유적 가운데 옥 인장이 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방 문명의 개창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이 천부와 인을 받은 이 환웅께서 환인의 명령을 받아서 이 동방으로 떠날 것을 명해 주신 환인의 명령을 받아서 이 동방 문명을 개창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천부라는 것은 하늘의 이법을 담고 있는 하늘의 뜻과 부합한다는 뜻인데요. 만물의 시작과 역사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일, 하나에서 태어났다. 인류의 첫 발자국, 역사의 주제, 그것이 바로 하나이다. 이 하나는 매우 신성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경어를 붙여서 바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극한 하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류와 만물이 비롯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법칙으로 봤을 때는 나를 낳아주신 가장 큰 조상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환단고기 책에서는 이 가장 큰 조상님을 대조신이라, 이 상제님을 대조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증 책에서 보면 하나는 일시는 하나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는 말이다. 하늘도 땅도 인간의 몸과 마음도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는 창조의 근원 자리로서 곧 신이고 도이다. 신으로 말하면 하나는 곧 삼수의 원리로 작용하는 삼신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나라도 국가로서 경영이 될 때는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지 한 나라로 인정을 받듯이 인간도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의식주라고 하는 이 3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하나가 곧 셋으로 작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삼수 원리가 인간과 만물의 구성 원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불렀던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도 이 삼수 원리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이 생명의 근원으로서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리고 다스리는 통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분의 신이지만 삼수의 원리로서 삼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삼신을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상제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온 말들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헷갈리지만 일과 하나 그리고 하나님, 일신, 삼신, 상제님은 모두 삼신 상제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옛날부터 우리의 생명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신 가장 큰 부모님, 인류의 가장 큰 조상님을 삼신 상제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천부경과 가르침을 생활화했던 문화가 바로 신교입니다. 이 신교 문화권에서 가장 엄숙하고 가장 핵심적인 문화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천재입니다. 새 역사를 열어나갈 때는 항상 가장 먼저 이 생명의 근원이신 상제님께 나라 세움을 구하고 이 상제님의 은혜에 보은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천재를 올려왔습니다. 이 천재 문화가 전 세계 문화권에 따라서 어디는 돌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는 흙으로 쌓기도 하고 때로는 이 큰 나무와 큰 돌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방식으로 이렇게 천신단과 제단을 쌓아서 우리는 항상 신과 함께한다. 우리는 항상 상제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되새겨 왔습니다. 그 오랜 1만 년 전의 역사에서부터 우리는 천재를 올리는 것은 인종을 떠나서 국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던 생활 문화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어나가야 하는 문화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제천이나 제사 문화를 다 잊고 살고 있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그리고 그 위의 부모님, 조상님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밥 한 상 정성스럽게 차려드리는 걸 보고 저건 거북한 종교 행위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저건 참 효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런 제천 문화나 제사, 천재 문화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재 문화는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내려보내신 이 상제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 되는 행위인데, 이 천재 문화를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길을 우리 너무나 잊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모든 인간이 환족과 하나 되어서 살았던 신교의 뿌리 문화를 지나서 뿌리와 점점 멀어지면서 종교와 과학과 철학이라는 이 3대의 축이 줄기문화 시대에서 인간과 우주의 신비에 대한 해답들을 항상 구축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성숙기를 맞이해야 하는 열매문화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천부경에는 인간이 성숙한 열매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로 시작해서 다시 하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본래 나왔던 그 근원, 시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의 혼과 이 역사의 시원이 다 왜곡되고 파괴되어서 그 근원으로 돌아갈 길을 다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를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두 남매가 마녀에게 납치를 당하면서 빵 조각을 이제 길가에 뿌리면서 자신들이 돌아갈 길을 표시를 해놨는데 그게 새들이 주워 먹어서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남매와 같이 우리 한민족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의 흔적들을 타인의 손 혹은 자신의 손으로 다 지워버려서 그 돌아갈 길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류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자본주의와 실증주의가 역사의 승리자가 되면서 우리는 돈이 아닌 것 혹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두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를 해서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류가 열매 맺지 못하고 역사는 끝이 나고 마는 것인가? 이 인류의 역사의 과오를 접고 새 문명과 새 시대를 개창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주제자이신 상제님께서 직접 천명과 신교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젖줄과 생명의 기반을 뿌리에 대고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때문에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선언을 상제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우리가 한민족의 근대사는 이 무력과 근력으로 열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류 열매 문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선언하신 이 상제님의 의지가 바로 근대사의 첫 출발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최수훈 대신사를 통해서 내려주신 새 문명, 새 역사의 출발을 하라고 내려주신 다시 개벽과 그리고 신교 문화를 되찾아서 상제 문화를 복원하라고 하는 시천주 사상입니다. 이 다시 개벽과 시천주는 근대사 출발의 진정한 메시지이자 상제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바로 새 역사를 열고 새 질서를 연다는 의미의 개벽입니다. 늘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크게 보면 고대와 중세와 근대, 작게 보면 동서양의 왕조사들이 수도 없이 바뀌는 개벽을 반복해 왔습니다. 인류가 천국에 대한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천국을 열어나가기 위해서 했던 새 문명의 창업 이야기가 바로 개벽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 단위의 작은 개벽으로는, 작은 변화로는 인류가 살 수 있는 지구 환경 자체가 바로 서지 않고는 이 진정한 의미의 지상 낙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도 자기 스스로를 정화를 하면서 개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크고 작은 개벽을 통해서 인류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또한 우리들 또한 개벽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근대 역사의 명령인 개벽에서 도태되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이 개벽 시대에 발맞춰서 자기 자신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방향을 잡아주고 표지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증산도입니다. 인류를 자신들이 낳았던 근원, 아버지,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생활 문화였던 신교와 그 신교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근대 역사의 최종 과제이자 명령이며 모든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증산도가 상제님 천지공사의 내용 이념이 이 선천에서 후천을 새로운 세상을 넘어가는 가교이다, 생명의 다리이다라는 말씀을 내려주시고 증산도는 선천에서 다음 세상을 건너가는 생명의 다리라는 말씀을 늘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여무는 열매 문화를 열기 위해서는 진리를 만나야 된다. 그 진리가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라는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주위에서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열매 인간이 되는 길을 잡아주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